저는 정치를 하는 일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한 가지 두 가지 반성 포인트를 좀 제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래 지금 민주화가 약한 민주주의 정권 내지는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한 지 30년이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상당한 희망을 갖고 출범시킨 직선제 개헌 헌법을 갖고 출범시킨 민주화가 30년 정도 2년 남긴 했습니다만 지난 현재 과연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유능하고 좋은 민주주의로 귀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자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로 선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정권을 5번인가 6번 바꿔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정부를 바꿔봤는데 지금 현재 2015년 바로 12월 28일 현재 우리가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말하자면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 갖고 한번 점검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세계 15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비해서 국가 예산상으로는 일본의 약 한 40%가 될 만큼 국가가 돈이 없지가 않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무릎을 제기했을 때 과연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있게 대한민국이 계속될 수 있는가 답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과연 얼마나 더 대한민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국가를 맡으셔서 경영을 해보셨는데 대한민국 수명이 조선 왕조만큼 같은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30년. 30. 오늘 이거는 보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속한다라도 두 번째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과 또는 중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를 보게 될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특히 민주정치 국가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양대 정당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양대 정당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민들이 정치 불만은 극도에 달해 있고요. 세 번째로 정치를 통해서 최소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 정치는 명백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정치 불안, 정치 불신, 정치 불통이라는 삼불 체제에 말하자면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는데요. 여당은 상당할 정도로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단 하나의 인물 중심으로 모든 당 운영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는 아무래도 좀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야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로서 나서게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야당이 처한 입장은 87년 양김을 앞에 놓고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 얘기됐던 그때와 굉장히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떤 양김은 각각 현재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필승하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자면 조금 더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실질적인 정치공학에 의해서 모든 계산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현재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해관계나 문화적인 욕구 그리고 그다음에 곧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라든가 생태 위기 같은 지구적 위기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국가 동력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느냐
유일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정당들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국민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우민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해결은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이 정치 중심부에 배치를 해서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21세기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달리 다른 무효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신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9 포럼이 떴을 때 그 나름대로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권자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정치를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만큼 갈 수 있고 민주국가로도 성공할 수 있고 민주정치로 더 나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에게는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일당적 위치는 별로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 든든하게 국가를 생각해 볼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한다면 야당은 조그만 차이를 갖고 말하자면 서로 그 나름대로 갈라서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얻게 만드는 이런 양김의 후보 단일화 실패와 같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이 단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 동맹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출범이 비록 늦었지만은 늦은 만큼 충분한 교훈을 갖고 출발했으면 하는 믿음으로 여기에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